안녕하세요. 마라톤이 치러진 화창한 일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무실 좀 나와서 보니까 서울 마라톤이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교통 차단하면서 선수들이 어, 뛰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1등도 보긴 했는데 좀 인상 깊었던 것은 뭐였냐면 10시 좀 넘어서 10시 한 2, 3분 정도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통과하는 사무실을 통과하는 선수가 하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선수로 보여줬고 무슨 시청 소속의 여자 선수였는데 그 여자 선수 뒤로 경찰차가 2대 따르고 앰뷸런스 따르고 또 관계 차량이 따르고 있던데 그 마지막으로 뛰는 여자분도 아마 자기가 맨 꼴찌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좀 창피하기도 할 거고 내지는 뭐 기타 등등 할 것 같은데 종합운동장이 사무실에서 한 2km 정도, 2한 3km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 정도 거리가 남아 있는데 40km를 거의 이제 뛰셨다는 거죠. 이제 42.19, 2점 몇 킬로만 더 가면 이제 결승점인데 다리에 보니까 다리 모습을 보니까 힘도 많이 드시는 것 같군데 자기가 꼴등인지 알면서도 묵묵하게 뛰고 있는 모습이 나름대로는 인상 깊었습니다. 마라톤 얘기를 왜 하냐? 자, 우리 수험생활도 마라톤입니다. 저는 배가 나와서 단 10m도 못 뜁니다.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42.195를 360으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115m를 뛰면 42.195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디 가더라도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하루에 유튜브 하나씩만 좀 들어보셔도 시험에 합격하는 건 충분합니다. 그것도 우스운 점수가 아니라 아주 우수한 점수로 합격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하는 것처럼 건성으로 그렇죠? 쓱 지나가는 그런 공부 말고 또 생각을 하면서 하는 공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손님 모시고 가는 길에 한강 시민공원을 잠깐 갔다 왔는데 야 사람 진짜 많대요. 젊은 친구들이든 아니면 어쨌든 간에 나이 드신 분들이든 꽃구경하러 내지는 콧바람 쐬러 한강에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혹시 동영상 듣는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분 아니시겠죠 설마? 수험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자격증을 남들은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사 내지는 공인중개사 기타 감정평가사 남들은 우습게 생각해도 우리는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숨까지 걸지 않나요? 어쨌든 간에 고생하고 이 화창한 날씨에 밖에 나가고 싶어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하지 않으시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격증 무시하지 마시고 자격증을 따는 순간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보상을 받으실 거예요. 자격증을 따신 다음에 꼭 그 자격증으로 나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격증이 주는 기쁨은 생각보다 큽니다. 자, 오늘 마라톤이 치러진 화창한 일요일 오늘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대리 관련 부분에서 좀 가장 쉽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복대리 관련 부분을 설명을 좀 하죠. 복대리. 대리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복대리 관련 얘기를 짤막하게 정리합니다. 자,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복자예요. 이 복자가 복대리의 복자가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 복자를 앞뒤로 제가 말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한자 복을 이렇게 읽습니다. 부활 이렇게 읽어요. 복활이라 읽는 게 아니라 요 다 한자적인 뜻은 부활로 읽습니다.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또 내지는 요 복자 앞에 다른 자를 붙여보죠. 광복을 붙입니다. 광복 한자랑 똑같아요. 그러면 광복의 의미는 빛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자의 의미가 한자적인 의미가 뭐냐? 복대리의 복자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되돌아올 복 내지는 다시 복. 그래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다시 돌아왔다. 재탕 대리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의미 끝. 됐습니다. 그래서 한자적인 의미를 살펴봤고 자, 복대리 뜻은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리인이라고 부른다. 자, 뭔 말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두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합니다. 첫 번째, 복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이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이다. 그리고 본인의 대리인이란 점 다시 한번 정리. 그래서 복대리인은 누가 뽑는다?
대리인이 뽑는다. 대리인이 뽑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리인이라고 부른다. 자, 그림을 바꿔볼게요. 본인의 대리인이 있습니다. 이 대리인께서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사람을 복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뽑았다고요? 대리인이 자기 이름 걸고 뽑았다고. 근데 이에 비해서 오해하시는 분, 대리인께서요,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했대. 즉,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대리행위 아닌가요? 대리행위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은 대리인이야. 다시 정리. 대리인께서 누군가를 뽑았어요. 즉, 대리인께서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분담하기 위해서, 자, 뽑긴 뽑았는데,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뽑으면 이 사람의 이름을 복대리인이라고 부르고, 본인의 이름으로 뽑아버리면 이 사람의 이름은 그냥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은 누구 이름으로 임명한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임명한다는 거야. 본인의 이름을 걸고 임명해버리면 이건 대리행위입니다. 됐나요 지금? 그래서 일반적인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선임한 사람을, 이 사람을 복대리인이라고 부른다는 점. 첫 번째 포인트는 이거입니다. 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자, 지금 하는 얘기는 좀 소드에 나와 있는데 요 네 가지만큼 반드시 암기, 기억, 이해하셔야 돼. 자, 갑니다. 자, 본인이 대리인이 있겠죠. 그리고 대리인께서 복대리인을 뽑았다고 칩니다. 그러면 이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자, 그림 갑니다.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과 복임행위 합니다. 그럼 복임행위 할 때 이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현명하셔야 돼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의 이름은 현명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의 일을 위하는 사람이야 지금. 따라서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상대방과 계약할 때는, 복임행위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현명해라. 시험 지문. 복대리인은 상대방과 대리행위 할 때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한다. 틀렸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현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면 역시 대리 일반 원칙에 의해서 효과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직접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그래서 자, 지금부터 하는 네 가지 얘기는 반드시 기억하고 암기합니다. 첫 번째,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원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리인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따라서 대리인께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복대리인도 대리인이고 대리인도 대리인입니다. 얘기 끝. 자, 두 번째, 원대리권이 소멸해버리면 복대리권 소멸합니다. 일명 라인이죠. 라인. 그렇죠? 나를 뽑아준 사람이 그만두면 나도 그만둬야죠. 이게 일종 사회생활의 라인 아닌가요 지금? 됐죠? 그래서 복대리인은 본인이 뽑은 사람이 아니라 대리인이 뽑았기 때문에 자기를 뽑아준 사람이 죄식대로 패라면 죽으면 따라 죽어야죠. 즉, 자기를 뽑아준 사람이 사표를 내면 자기도 사표를 내야죠. 그래서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원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두 번째, 원대리권을 소멸하는 순간 복대리권도 뭐한다? 소멸한다 라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포인트가 이겁니다. 조금 이따 볼 텐데 요즘 이 세 번째 지문이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임의 대리인도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요. 법정 대리인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모든 복대리인은 다 성격이 임의 대리인이에요. 즉 임의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하물며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성격은 모두 임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노란색은 반드시 기억. 끝.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별표 2개짜리가 나오네요. 자, 우리 다음 시간 대리 관련 여섯 번째 시간부터 이제 표현들을 할 텐데 복대리인에 의해서도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이 없는 복대리인께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게 했다면 그런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선이 무과시 인정되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다시 이제 대기 모드입니다. 이거 끝나고
법조항을 들어가긴 할 텐데 최소한 4가지만큼은 단순한기. 단순한기. 자, 복대리가 나오면 이 넷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무조건 나올 거야. 자,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원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자기를 뽑아준 원대리권이 소멸해버리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모든 복대리인의 성격은 임의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복대리 갑니다. 120조 법조항입니다. 제목 보세요. 제목 120조 임의대리권의 복임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복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권한을 복임권이라 부르는데, 자, 갑니다.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됐다. 잠깐만.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됐습니다. 잠깐.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대리권을 뭐라 하던가요? 네, 임의대리권이죠. 따라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합니다. 말 참 어렵네요. 민법은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하면 좋은데 항상 민법은 이렇게 하지 못한대. 단서를 꼭 달아라. 그러면 제 식대로 표현할게요. 본인에게 대리권을 수여받은 임의대리인이 있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겠죠. 본인을 대신해서 본인이 시간상 여유가 없다. 거리상 너무 멀다. 그래서 본인이 할 것을 임의대리인이 대신 해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의 사무가 일이 너무 많아요. 일이 많아. 또 내지는 일이 많은 게 대리인의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여러분도 수업 시간에 여러분도 어느 회사의 직원이라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여러분도 회사의 대리인이에요. 그렇죠? 일종의. 그러면 우리가 근로자는 항상 그렇잖아. 일이 많은 거야? 아니면 여러분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더 본질적인 얘기, 월급이 부족한 거예요?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월급이 부족한 거예요? 민법적인 리걸 마인드. 일이 많으면 때려치시라고요. 그렇죠? 월급이 적으면 때려쳐. 뭘 고민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직업이 있어. 여러분이 다니는 그 일이 아니어도 여러분은 밥 먹고 살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때려 못 치잖아요. 왜? 여러분의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에게 맞기 때문에. 일이 많지 않은 거야. 야, 진짜 중국 같으면 때려치는 게 맞지. 엄살만 많어. 죽겠대. 뭘 죽어. 허건 날 술도 먹고 다니시면서 죽이기 일이 많은 게 아니야. 일이 많다면서 저녁 6시 퇴근하잖아. 칼퇴근. 이게 일이 뭐가 많은 거야. 일이 많으면 그래도 아침 6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12시까지야 일이 많은 거죠. 우리는 능력이 부족한 것을 탓하지 않고 일이 많다. 월급 부족하다고 하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거야. 사임할 수 있어. 더러우면 안 입고 오면 그만두라고. 됐나요? 끝. 자, 이제 본론.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대리인 되었기 때문에 안 입고 오면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임의대리인은 사임의 자유가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새끼치지 말라고요. 네가 할 일을 남한테 맡기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원칙적으로 임의대리인은 복임권이 없습니다. 복대리인 선임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법조항을 보니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대요. 그럼 보셔봐. 법조항 그렇잖아요.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니까 이걸 역으로 해석을 하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원칙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다시 왜 선임하지 못한다고요? 항상 공부가 오래가는 방법은 그 이유를 알면 오래가는데 이유를 몰라. 이유를 사임의 자유가 인정되니까 안 입고 오면 때려치라고 지금.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새끼를 치지 말랍니다.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라면 새끼를 치라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콜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조항을 121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조의 규정이니까 120조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라면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답니다. 자, 뭔 얘기냐? 볼까요? 자,
볼게요.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본인이 임의 대리인에게 대리권 수여했습니다. 임의 대리인께서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대리인께서요, 상대방과 복임행위, 다른 말로 본인의 이름을 현명하면서 대리행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복임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그런데 사고가 발생합니다. 즉 복대리인이 사고를 친 거야. 지금 사고를 쳤다면 이 사고 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뽑아놓은 네가 책임을 지라는 거야. 대리인. 네가 안 뽑았으면 사고를 칠 일이 없었을 거다. 네가 뽑아놓는 바람에 복대리인이 나가 사고 쳤으니까, 그래서 그 결과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임의 대리인 너는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져라.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민법에서 과실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임의 대리인은 그 복대리인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돌보셔야 돼요. 선임하고 감독하니까 최소한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는지를 감독해야지.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이니까 선임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겠지만, 선임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진다. 그런 맥락에서 과실 책임을 집니다.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럼 하고 싶은 얘기. 임의 대리인은 어느 때 책임을 진다고요? 예, 복대리인이 사고를 치면 임의 대리인이 뽑았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그때 책임의 의미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됐나요? 그 얘기가 121조 1항 얘기입니다. 자, 2항 가볼게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답니다. 그래서 읽어보죠.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뽑았다면 선임감독의 책임이 있는데, 자 여기서 자 제가 별표를 안 했는데요.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임의 대리인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본인의 승낙이 명시적 승낙이 있느냐 아니면 묵시적 승낙도 가능하냐, 그에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의 민법을 공부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본인의 승낙은 명시적 승낙뿐만 아니라 묵시적 승낙도 포함된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요 지문이 판례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판례 때문에 정리했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승낙입니다. 판례 원문입니다.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 성격상, 표 잘 보세요.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니까 다른 사람이 처리해도 될 문제네. 의미 잘 보셔요.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오로지 대리인만 해야 돼.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오로지 대리인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 노란색,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리인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런 경우라면 본인이 복대리 금지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본인의 승낙의 의미는 그냥 무조건 명시적 승낙뿐만 아니라 묵시적 승낙도 가능하다라고 나올 일은 절대 없다. 묵시적 승낙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묵시적 승낙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걸 반대로 엮어봅니다.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오로지 대리인만 해야, 대리인만 할 수 있어.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명시적 승낙만 있어야 돼. 묵시적 승낙 인정 안 됩니다. 얘기 끝. 그래서 요 판례가 지금 작년 2021년 모든 민법을 보는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 시험을 보시는 여러분이라면 요 판례는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표현이 좀 어려워요.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명시적 승낙뿐만 아니라 묵시적 승낙이 가능하지만,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묵시적 승낙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오피스텔 분양 업무 기억나세요? A 오피스텔이 있고 B 오피스텔이 있고 C 오피스텔이 있다. 그런데 분양한다. 그런데 A 오피스텔에 분양하는 사람과 B 오피스텔에 분양하는 사람과 C 오피스텔 분양하는 사람을 보니까 죄송해요. 그 도우미 아가씨가 A 오피스텔은 일당 50만 원이고
B 오피스텔은 30만 원이고 C 오피스텔은 일단 5만 원짜리다. 그럼 어디로 몰린다? 주로 A로 몰린다. A 왜? A 오피스텔의 그 도우미 우리 그 홍보관 도우미 우리 그 안내원은 거의 옷을 입고 있지 않더라. 그래서 누가 분양하에 따라서 오피스텔 분양 업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 업무는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묵시적 승낙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우스갯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 갑니다. 2항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대요. 말 참 어렵습니다. 자, 그림 그려볼게요. 이미 대리인께서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본인이요. 야, 병 놀고 있으니까 병 뽑아. 야, 저 갑이라는 사람이 놀고 있으니까 갑 뽑아. 라고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이렇게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답니다. 이 복대리인께서요. 상대방과 밖에 나가서 본인을 위한답시고 복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대리인, 지명한 복대리인이 불성실합니다. 불성실해. 또는 부적임해. 그러면 평소 봐왔던 그 복대리인, 본인이 지명한 복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부적합하다든지 아니면 성실하지 않다면 그것을 본인에게 통지해라 합니다. 아니, 저 사람 성실하지 않습니다라고 통지해 주시라고, 아니면 자르시라고, 해임하시라고. 근데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야,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네가 쓰라고. 네가 뭔 말이 많아. 내가 지명했으니까 너 시킨 대로 하라고 지금. 그러면 이 복대리인이 사고 쳐도 이미 대리인 책임이 없다 그 얘기야. 법조항이 그 얘기입니다. 본인이 지명했어. 야, 병 뽑아 라고 했더니 병이 평소 봐왔던 사람인데 복대리인으로서 부적합합니다. 불성실해. 그러면 그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줘야지. 저 주인님, 당신이 지명한 병이 부적합하고 불성실합니다. 알고는 계셔요. 그랬더니 본인이 뭐라고 하냐. 그래? 그럼 뽑지 말아야지. 라고 하지 않고 야, 뽑으라고. 근데 그 대리인께서 사고를 치면 할 돈이 다 있잖아 지금. 그땐 책임이 없다고 지금. 그래서 법조항을 천천히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를 선임한 경우라면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그럼 역으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했으면 책임을 지고, 통지 안 했어, 해임 안 했어, 그럼 내가 책임지라는 거야 지금. 됐나요? 자, 그런 맥락에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팁.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지만, 자,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뿐만 아니라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나요?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임의 대리권이고, 자, 법정들이 뭐죠?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과 그 책임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1항, 전조 1항이니까 121조 1항이니까 책임이니까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죠. 그러면 책임이 두 번 나오네.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 그 다음에 단서에 전조 1항에서 정한 책임. 그래서 이 책임의 의미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슨 의미인지 보죠. 무슨 의미인지. 법정 대리인께서요, 역시 법정 대리인도 본인의 일을 하시겠죠. 그런데 일이 많은 거야, 능력이 부족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식의 저는 아버지로서 친권자입니다. 친권자. 그러면 친권자니까 미성년자를 위해서 제가 대리할 거예요. 근데 제 새끼가 말을 더 들어먹지를 않아. 도저히 아버지로서, 친권으로서 진짜 뭐 하고 싶지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법정 나가서 저는 제 새끼를 낳았지만 저 친권 행사 안 합니다. 나 사표 낼 수 있어?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 친권자. 사표 낼 수가 없어. 물론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 대리인이라 할지라도 사임의 자유가 있지만은 일반적인 법정 대리인은 사임의 자유가 없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자, 정리. 법정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다. 이 점 때문에 언제든지 무과실 책임하에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요 점이 임의 대리인과 다른 점이에요. 다시 복귀해보면 임의 대리인은 아니 꼬면 그만 때려치라고.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은 사임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복인권이 없는 게 원칙이지만 법정 대리인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언제든지 무과실 무조건 내가 책임질 요량으로 복대리인 선임하시라고요. 그 얘기가 본문이야. 그런데 단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뽑고 싶지 않았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뽑았다면 그때는 책임이 감경됩니다.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진다. 따라서 정리.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은 무과실 책임하에서 선임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증명하더라도 무조건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하에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라면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집니다. 잠깐 선생님, 왜 여기는 본인의 승낙이 없나요? 보시죠. 법정 대리인이 있다는 얘기는 본인이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일 확률이 많아요. 이제 3살짜리 애야. 3살짜리 애가 본인이고 그의 부모가 친권자랍니다. 3살짜리 애가 뭔 승낙을 할 수 있어. 정신이 이렇게 상태가 어려워서 이런 상태여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받은 피성년 후견인인데 뭔 승낙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승낙이 아예 여기는 없는 거야 지금. 또 본인의 지명 3살짜리가 저 병을 뽑아서 할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부득이한 사유밖에 없는 거야 지금. 됐나요? 예, 여기까지. 참 명쾌한 설명법입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이제 총정리.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은 원칙 복인권 없다. 예외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본인의 지명이라면 복인권 인정된다. 다만 구분하셔야 돼.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라면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지지만 본인의 지명이라면 통지나 해임 책임을 진다. 책임의 의미가 약간 다르다. 이에 비하여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은 원칙적으로 사임의 자유가 없어요. 항상 머릿속에 왜 복인권이 있냐 없냐의 그 근거를 기억하셔야 돼. 임의 대리인은 사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복인권 없어요. 다만 법정 대리인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무과실 책임하에서 복대리인 선임이 인정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라면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진다. 시험 지문.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무과실 책임을 진다. X. 원칙은 무과실 책임을 지지만 예외적으로 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끝. 됐습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 얘기는 법조항 하나 있고 마무리합니다. 123조 복대리인은 그 관할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이 점 때문에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어도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끝. 됐습니다. 자, 이항 갑니다.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라고요. 대리인의 새끼는 맞지만 밖에서 보면 복대리인도 대리인이에요.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다시 복대리인도 밖에서 보면 대리인이라고.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에서는 주종관계가 되겠지만, 그렇죠, 새끼가 되겠지만 밖에서 보면 이 복대리인 대리인이야. 그러니까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있다라는 거. 시험 지문에 요 이항을 본인 빼버립니다. 복대리인은 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있다. 이렇게 출제한다. 여기까지. 그래서 법조항은 120조, 121조, 122조, 123조 이렇게 네 가지 법조항이 나오지만 다시 법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원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원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모든 복대리인 성격이 임의대리인이다. 마지막 복대리인 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들과 성립할 수 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대리 관련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무권 대리행위 꽃이죠. 대리행위 꽃. 그래서 무권 대리 중에서 표현들이부터 심도 있는 강의, 유쾌한 강의, 그렇죠? 도움이 되는 강의.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렇습니다. 그 답만 알려주는 강의. 물론 제가 못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것만 내보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끝이야.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좀 돌아가는 의미에서 왜 그런가 그 이치를 깨달으면 훨씬 빨리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자격증을 공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격증 하나로 인생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자격증 가면 또 민법 또 해야 돼요. 그러면 또 까먹지. 항상 시험용을 위한 게 아니라 좀 진득한 민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일요일인데 한강 나가셨다면, 야외 나가셨다면 어차피 다 어떠겠어요. 그렇죠? 재밌게 노시고 유튜브는 밀린 것은 좀 안 밀리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